세계 각지, 멕시코의 이국적인 땅에서 콜롬비아, 고대 페루와 칠레 문명, 그리고 신비로운 아프리카와 북유럽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들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복잡성으로도 인상적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건축물은 서로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이념적, 과학적으로 유사한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문화들과 그들의 건축 기술을 연결하는 숨겨진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해답은 대명사처럼 신비로운 문명, 고대 이집트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특별한 일이 있었던 시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전히 감춰져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식의 경계로 떠나는 이 새로운 여행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희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작업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무대에는 여전히 많은 어둠이 존재하며 미해결 의문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물들과 고대 건축 지식을 조용히 지키는 수호자처럼 서 있는 기념비들에 얽힌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페루 산맥에 있는 쿠스코, 마추픽추 또는 삭사이우아만의 장엄한 성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고대 문명들이 어떻게 첨단 금속 도구의 도움 없이 이토록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돌덩이들을 어떻게 운반하고 세우고 맞춰 넣었을까요? 볼리비아의 티아후아나코에서도 마찬가지로 매혹적인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해발 3,800m의 장엄한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문명 유적이 남아있고 그중 태양의 문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문은 18톤의 거대한 암석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물은 선 콜럼버스 문명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거대한 우상 또한 이에 못지않습니다. 높이 8m의 붉은 사암 거대한 조각상은 신비로운 상징들로 장식된 다른 조각상들과 함께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지구가 구형임을 이해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티아후아나코에서 고고학자들은 지구의 좌표를 고려하여 매일의 달의 위치를 기록한 상세한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특히 그들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외진 곳임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비로운 장소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목록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세계의 많은 부분과 관련된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해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집트의 오래되고 잊혀진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 민족에 비해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전통이 10배나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이 오래 살아남지 못하지만 이집트는 아주 오래전 시대의 지혜를 기록하고 영원히 보존해 왔습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증언은 그가 이집트 여행 중에 배운 고대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만이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지는 유일한 증언은 아닙니다. 디오도로스, 에라토스테네스, 플라톤과 같은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도 비슷한 사실과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신들의 놀라운 왕조들을 묘사합니다. 플라톤은 게다가 플루타르코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해 동안 헬리오폴리스의 사제들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으며 그 사제들은 그에게 아주 오래된 지식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증언들이 역사가들에 의해 신화의 산물, 즉 지어낸 이야기로 여겨지며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 사상에서 신화라는 단어는 실제로 고대인들이 부여했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화라는 단어를 주로 우화나 전설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과거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토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말, 판결, 선언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야기나 서사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에게 신화 이야기는 사람들의 정신에 지울 수 없게 각인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을 몰입시키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경험과 고고학의 역사 자체가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동안 일리아스에 묘사된 트로이아 도시가 신화 속의 도시,
즉 호메로스가 완전히 창조해낸 허구의 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871년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하일리 슈리만은 일리아스에 담긴 지리적 단서를 따라 다르다넬스 해협 근처 터키 서부에서 트로이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우리는 다른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에드푸 신전으로 가봅시다. 에드푸 신전은 매신 호루스에게 바쳐졌으며 호루스는 여신 이시스와 신 오시리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로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해당하며 기원전 237년에서 57년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전은 훨씬 더 오래된 신전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그 신전은 고왕국 시대, 즉 기원전 2700년에서 220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에드푸 신전의 특별함은 오래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겨진 비문들에 있습니다. 신전에 남아있는 비문들은 사실상 최초의 시대에 대한 놀라운 언급들을 드러냅니다. 이 시기는 파라오 왕조가 등장하기 전 신들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집트 학자들이 신화적이거나 전설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 개념은 사실 이 놀라운 문명의 탄생에 관한 더 깊은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 비문들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신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진 문명이 실제로 이집트의 왕조 사회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집트의 문명을 가져왔으며 농업, 천문학, 기하학,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국 에드푸 신전에 남아있는 비문들을 읽어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지식의 창시자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지식을 물려받아 오랜 세월 동안 전승해왔다는 많은 단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성한 기념물의 건설 자체도 이러한 아주 오래된 존재들로부터 전해진 설계와 건축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너는 이집트가 하늘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집트인들이 신성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긴 것이 헛된 때가 올 것이며 우리의 모든 신성한 예배도 쓸모없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신들, 즉 우주의 여행자들은 지구에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이집트는 버려질 것이고 한때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땅은 신들의 존재가 없는 황량한 곳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미친 사람이 용감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영혼이 본래 불멸하다는 믿음이나 불멸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그것이 거짓이라고 스스로 믿게 될 것이다. 이 고대 왕국을 세운 최초의 왕들의 존재에 대한 흔적은 여러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 시대의 작가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리노 왕실 파피루스라는 유명한 고대 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문서는 고대 이집트의 19왕조 말 또는 20왕조 초에 작성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10명의 최초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에우세비우스가 바로 마네톤을 인용하면서 헬리오폴리스 신전의 사제이자 신성한 기록 보관자였던 마네톤이 이집트 문명의 시작을 기원전 4500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식 연대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건국은 최초의 원시왕들의 통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은 무려 13,90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명을 세운 이 신들이나 원시왕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첨단 문명의 후예들이었을까요? 에드푸 신전의 비문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창조의 신들이 한 섬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초적 존재들의 고향은 지중해 너머에 있었지만 대재앙으로 인해 그 섬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 단서 따라가 볼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2,000년에서 13,000년 전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지구의 축이 무려 2,000km나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를 뒤흔든 진정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격렬한 지진과 끔찍한 화산 폭발이 이어졌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여 지구의 많은 육지가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의 신화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단지 환상적인 이야기일 뿐일지라도
잠시 이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행성에 진화된 문명이 존재했다고 상상해보고 이렇게 자문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단서가 있나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그는 이집트에 다녀왔고 태초의 신들의 지혜를 간직한 사제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티마이오스, 신화는 잊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보게. 오늘 일어나는 일과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알가치가 있는 일들을 알게 될 것이네. 지금 우리가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땅에는 넓고 큰 섬과 그 주변의 많은 다른 섬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네. 또한 이 섬은 우리의 진짜 바다를 둘러싼 대륙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바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네. 그리고 지금은 바다가 된 곳이 그때는 진정한 바다였다고 말할 수 있네. 하지만 플라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이전 시대를 묘사하지. 그 시기에는 신 사투르노가 자비로운 목자처럼 다스렸다고 해. 황금 시대에는 인간이 도시를 짓기 훨씬 전이었고 행복이 지배했지. 사투르노는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지배하거나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어. 신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 양떼의 우두머리로 어린 양이나 숫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 즉 그들과는 다른 종에 속한 더 우월한 존재를 세우는 것처럼 말이야. 플라톤은 세상이 더 높은 신들에 의해 다스려졌던 시대를 묘사해. 그 신들은 하위 신들이나 인간의 몸에 깃든 반신들에게 인간을 교육하고 지혜로 이끄는 임무를 맡겼지. 이 신들은 그래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아 인류를 이끌고 땅을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신성한 왕조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익숙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지역과 문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토트 신의 모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트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며 먼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집트 서쪽,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위치한 섬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어느 날 태양이 매우 어두워져 신들이 두려워했고 토트의 도움으로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제 토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섬을 떠난 신들이 아틀란티스인들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거대한 운석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 그들의 나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피난처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전에 그곳에 보호령을 세웠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전 지구적인 재앙에서 살아남았거나 파괴적인 영향이 덜했던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에드푸 신전의 비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 이전의 첫 번째 시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을 대홍수 이전, 즉 약 1만 1000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한 대재앙 이전의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기자 구원으로 가면 우리는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봤듯이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만 1000년 전에 대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대피라미드는 반드시 그 이후에 지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벽하게 방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피라미드가 더 일찍 지어졌다면 지구 자전 주기동으로 인해 이렇게 정확히 정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만이 기자평원에서 흥미로운 유적은 아닙니다. 이곳의 고대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스핑크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공식 이집트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스핑크스는 대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더 이전 시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몇 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1990년대의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스핑크스가 최소 1만 년 이상 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조각상 몸체에 남아있는 침식 흔적은 분명히 강한 강수나 홍수와 같은 사건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소 1만 년 전, 즉
지자평원이 건조한 사막으로 변하기 이전에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핑크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1만 1천년 전 대재앙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기자 유적지에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오래된 기초 구조물과 준비 작업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매우 흥미로운데 사원에 남아있는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우 체계적인 건축 계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신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정밀하고 세부적이어서 마치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유적지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집트에 알려진 구조물들 아래에는 오랫동안 존재가 의심되어 온 장소와 방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관해 곧 새로운 영상을 다룰 예정이지만 이집트 모래 아래 숨겨진 것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는 메리데 미로 사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헤로도토스가 피라미드보다 웅장하다고 묘사한 이 미로는 3,000개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작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 방들에는 태초의 신들의 유해와 이집트 민족의 모든 지혜가 유래한 원본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기존 문명들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합니다. 궤베클리 테페나 군웅 파당과 같은 발견들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처럼 보이지 않으며 쿠조, 마추픽추, 티아와나코의 유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존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인류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크레타의 미노스가 제우스로부터 법을 받은 이야기, 모세가 야훼로부터 법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잉카 문명의 비라쿠차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예일 뿐이며 목록은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기록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지 옛 작가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곧 다시 이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